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개봉했던 SF 영화 데몰리션맨은 2032년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범죄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들은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고 심지어 연인들도 가상현실에서 사랑을 속삭이죠. 그 덕분에 범죄와 질병은 사라졌지만 다분히 비인간적인 모습들은 디스토피아적으로 묘사됐습니다. 네, 이 영화의 내용 지금 봐도 그럴듯하고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언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어울려 열심히 일하고 친분을 쌓다가도 어느덧 피로감을 느끼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는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한적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자발적 격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마음을 추스르고 사색하다 보면 어느새 에너지 충전! 다시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복잡한 세상사를 멀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딱 좋은 일요일 오후, 미르의 프리스타일은 음악으로 여러분의 자발적 격리를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터보의 사이버 러버로 3월 16일 일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르입니다. 사람들과의 접촉 또는 격리,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어떤 영역에 속해 있으신가요? 물론 한국인들 주말에도 바쁩니다. 평일에는 일터에서 고군분투하고요. 주말에는 가족 모임, 친구 모임 많죠. 네, 많습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은 꼭 필요하죠. 인간이란 어떻게 해도 외로운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데 적당한 고독은 마음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소음을 피해서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에너지 재충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과 휴식이 균형을 잘 이뤄야 하듯이 접촉과 격리도 좋은 균형을 이뤄야 할 것 같고요. 한적한 일요일 오후 그동안 잘 갖지 못했던 혼자만의 시간 조금이라도 즐겨보시기 바라면서 대신 프리스타일과는 접촉 모드로 2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미르의 프리스타일에 사연과 신청곡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별사탕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하고 싶은 장병들은 인트라넷 국가홍보원 미르의 프리스타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2부에는요. 미르픽 아티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곡이 나왔다거나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이벤트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가면 좋을 아티스트들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들의 음악도 같이 감상해 보면서 일요일 오후 보내보시죠. 한 주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할 아티스트들 일요일 오후에 전 미리와 함께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한번 시작해 봅시다. 타샤니 하루하루. 타샤니의 하루하루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42님, 미디님 출첵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교회도 다녀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갔더니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긴 했지만 찬양 시간에 박수치는 건 재밌더라고요. 하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교회도 다녀오셨어요. 굉장히 보람차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서 꾸벅꾸벅 졸린 걸까요?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기는 해요. 예. 하지만 뭐 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 자리에 앉았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보람차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5188님이 언니 반가워요.
전 부하거래 팬으로 여고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워킹맘으로 사느라 정신없이 바쁘지만 짬 날 때마다 찾아오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언니 사진을 봤는데 언니는 더 어려졌네요. 세월은 저만 맞았나 봐요. 유유 하셨는데요. 아유 아닙니다. 5288님. 아유 아니에요. 그거 다 포샵. 알죠? 예. 5288님 너무 반가워요. 그래요. 부하거리 데뷔한 지 올해가 19주년이거든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부하걸 팬이었으면 지금 얼추 나이가 짐작이 되는데요. 참 우리 팬분들 이렇게 좋게 잘 어른으로 성장한 거 볼 때마다 참 기분이 묘합니다. 반가운 느낌도 들고요. 앞으로도 또 종종 봬요. 네. 7538님, 친정 엄마가 갑자기 용돈을 보내줬습니다. 엄마 왜 보냈어? 물어보니까 오늘이 네 생일이잖아 말씀하시네요. 남편도 자식들도 잊어버리는 생일을 엄마가 기억해 주셨어요. 역시 엄마가 최고 하셨습니다. 지금 7538님 본인도 자기 생일을 까먹으셨던 것 같은데요. 정말 엄마가 최고입니다. 예. 그것도 딱 알아서 현금으로 보내주셨네요.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어머님 감사드리고요. 7538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4287님의 문자입니다. 동생이 다이어트를 하겠다면서 닭가슴살을 잔뜩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먹지는 않았네요. 엄마가 쌓여있는 닭가슴살이 아깝다고 맨날 그걸로 볶고 찌고 하십니다. 결국 집순이인 저만 닭 요리를 질리도록 먹고 있어요. 유유 하셨는데요. 동생분은 왜 안 먹는 걸까요? 근데 덕분에 4287님이 지금 다이어트 되시겠어요. 어머님도 요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 냉동실에 아무리 냉동실이어도요. 거기 너무 오래 방치해 두면 안 되거든요. 예. 그 동생분도 다이어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732님이 부산에 사는 친구가 서울로 출장을 올 일이 생겼다고 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5년 만에 만나는 건데 어색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셨는데요. 5년 만에 만나는 거면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5년 만인데도 만날 약속을 잡을 정도면 친분이 그 부산에서 올라오는 그 친구분은 우리 5732님을 굉장히 친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 같아서 걱정되지만 막상 만나면 이야기 물고 잘 트일 것 같아요. 잘 만나고 오시기 바랄게요. 2190님이 유비의 이태원 프리덤 듣고 싶어요. 이태원을 내 집처럼 누비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중랑구 밖을 벗어나질 못해요. 하셨는데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다시 그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유비의 노래입니다. 이태원 프리덤. 2190님이 신청해 주셨던 유비의 이태원 프리덤 보내드렸고요. 이어들은 노래는 8978님의 신청곡이었던 손담비 피처링 에릭의 미쳤어 였습니다. 8978님이 어제 쇼핑을 다녀왔거든요. DP되어 있는 옷이 마음에 들길래 사왔습니다. 그런데 옷장에서 거의 비슷한 옷을 발견했어요. 사람의 취향은 잘 변하지 않나 봐요. 미쳤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럴 때는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 들죠. 집에 똑같은 옷 있는데 그걸 또 모르고 샀네 하면서. 근데 참 취향이 잘 변하지 않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요. 3892님의 사연입니다. 어제 아이와 둘이서 거울을 보면서 노는데 엄마, 나는 그냥 하얗기만 해. 엄마는 검은 점들이 막 있네. 나는 그냥 하얗기만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나이 들면 다 생겨. 너는 뭐 평생 그렇게 하얗기만 할 줄 알아? 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네요. 아이한테는 말 못하고. 그렇게 아이야. 엄마도 어렸을 때는 하얘단다. 알아주길 바란다.
자, 그리고 다음은 7353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딸은 오늘도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10대 때도 저렇게 누워만 있더니 30대가 되어도 변하질 않네요. 저렇게 누워있으면 허리는 안 아플까요? 하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 아픈데요. 그렇죠? 저도 주말에 한번 침대에 오래 누워 있어 봤거든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10시간 정도 넘어가니까 허리가 아파서 더 못 누워 있겠더라고요. 근데 따님 분도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무기력한 건 아닐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429님이 신혼집을 알아보려 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은 가격이 안 맞고 겨우 가격이 맞는 것 같으면 너무 외진 곳에 있네요. 그래도 우리가 머물 곳이 있긴 하겠죠? 하고 보내오셨는데요. 모든 게 참 그래요. 그런데 잘 찾아보다 보면은 이 내 마음에 들면서 괜찮은 집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해드릴게요. 화이팅! 자,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신 김영자 씨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추운 겨울도 벌써 가려는지 낮에는 따스하네요. 남편을 만나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저희 부부는 결혼 2년 만에 예쁜 왕자도 만났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시부모님이 제게 하시는 말투 하나하나에 섭섭했어요. 내색할 수는 없고 집으로 돌아와 애꿎은 남편한테 투닥거리기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저희 남동생이 몇 달 전에 결혼을 하고 저에게도 올케가 생겼습니다. 올케가 생기고 보니까 시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됐더라고요. 저도 시댁 입장이 되어보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헤아려지는 겁니다. 부족한 제 모습을 기다려주신 어머니께 오늘따라 감사하네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늘 건강하세요. 신청곡은 우효의 민들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김영자님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입장이 되어봐야 이해가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8947님이 예뻤어. 김민석이 부른 버전으로 듣고 싶어요.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울컥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효의 민들레 그리고 김민석의 예뻤어 들을게요. 닮아서 반갑고 달라서 재미있습니다. 목소리를 타고 시대를 타고 다양하게 다가오는 음악의 매력 송송 트윈스. 송송 트윈스는 원곡과 리메이크를 함께 들어보며 노래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그 노래가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 송송 트윈스. 오늘 송송 트윈스에서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요. 성인가요 고맙소입니다. 고맙소. 이 노래 원곡 가수는 조항조 씨입니다. 조항조 씨는 트로트 가수가 되기 전에 밴드의 보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에는 7080의 색채가 묻어 있는데요.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는 다른 그만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항조 씨는 밴드의 보컬로 활동하면서 무명의 시절을 겪었는데요. 그러다 유명 작곡가 손목인 씨에게 트로트를 권유받고 노래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후에 남자라는 이유로 만약에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등 많은 히트곡을 배출해냈고요. 고맙소는 그가 2017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진솔하게 표현한 노랫말이 인상적입니다. 평소에 성인가요란 장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노래 들으면 마음이 찡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황우림이 리메이크했습니다. 황우림은 미스트롯2에 출전하며 주목받았던 가수인데요. 걸그룹 출신으로 끼가 넘치고요.
지금은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우림 씨는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고맙소를 리메이크해서 올렸는데요. 이 영상이 150만 뷰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호평을 받았죠. 결국 정식으로 음원까지 발매하게 됐습니다. 원곡보다 더 웅장한 스타일로 편곡이 됐고요. 황우림은 애절하고 섬세한 음색으로 노래를 소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조항조 씨의 고맙소, 그리고 황우림의 고맙소입니다. 조항조 씨의 고맙소, 그리고 황우림이 부른 고맙소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노래는요. 환상입니다. 환상, 이 노래 원곡 가수는 박지윤 씨죠. 한때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미녀 가수 박지윤 씨. 다들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가수 박지윤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성인식이라는 섹시한 노래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사실 박지윤 씨의 개인 취향은 감성적인 발라드에 가까웠을 거라고 짐작해봅니다. 성인식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이후에도 꽤 많은 발라드 곡을 불렀고요. 또 듣고 있으면 몸에 잘 맞는 옷과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상은 성인식이 타이틀곡이었던 4집 앨범 수록곡이었는데요.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또 박지윤 씨의 애절하고 호소력 있는 창법이 인상적이고 많은 여성분들이 노래방 애창곡으로 꼽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을 리메이크한 가수는 누굴까요? 바로 어반자카파의 조연아와 권순일입니다. 어반자카파는 널 사랑하지 않아, 코끝의 겨울 등 많은 히트곡을 배출해내면서 리스너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보컬 그룹이죠. 매력적인 음색으로 어느 노래든지 자신들만의 색채를 덧입혀서 부르는데요. 두 사람은 여성 솔로곡이었던 환상을 남녀 듀엣 버전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특유의 애절함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박지윤 씨 환상 그리고 조연아 권순일이 부른 환상 두 곡 이어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미료픽 아티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0729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이선희의 노래입니다. 인연. AI 시대에 인공지능이 모든 걸 척척 추천해주고 정리해줄 수 있다지만 적어도 음악에서만큼은 아직 저 미료한테 안 될걸요? 소문난 아티스트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선택해 애청자 여러분께 안내해드립니다. 음악 길라잡이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미료픽 아티스트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준 가수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히트곡과 신곡을 같이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료의 선택은 어떤 가수들일지 기대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SES 핑클과 더불어 1세대 걸그룹 씬을 이끌었던 추억의 아이돌 베이비복스입니다. 지난 연말 시상식에서 완전체 재결합 무대를 선보였던 베이비복스가 더 이상 추억의 걸그룹이기를 거부하고 현재 진행형 아이돌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킬러와 우연을 재녹음해서 발매하더니만 며칠 전에는 기존의 히트곡과 미발매곡의 2025년 버전을 발표해서 팬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배복.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베이비복스는 1997년 5인조의 라인업으로 데뷔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데뷔 시기인데 정확히 따져보면 배복은 97년 7월에 처음 대중 앞에 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조 걸그룹 SES가 97년 11월에 데뷔했으니까 베이비복스는 무려 4달이나 일찍 데뷔한 셈이고요. 정확히 따져보면 배복이 진정한 원조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1집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서 원조 자리를 SES에게 뺏기긴 했지만 걸그룹도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2집부터는 1집에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좀 더 대중적인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멤버 변동도 있었죠. 1집 활동 중에 감미연 씨가 들어왔고 또 2집부터는 심은지 씨가 새롭게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슬슬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곡가들의 면면도 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2집 타이틀곡이었던 야야야의 작곡가는 90년대 미다스의 손 김영석 씨였고요. 또 후속곡 체인지의 작곡가는 주영훈 씨. 네, 맞습니다. 아주 과감한 투자를 제대로 했단 얘기고요. 당시 SES와 핑클이 주도했던 사랑스러운 댄스팝을 야야야에 도입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면서 완성형 걸그룹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대중적인 인지도 역시 끌어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3집에서 멋진 노래가 등장했으니 그것은 바로 박진영 작사, 김영석 작곡, 드림팀이 완성한 Get Up이었습니다.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예. 이 곡은 배복에게 최초의 가요 프로그램 1위를 안겨줬고요. 그리고 걸그룹 최초로 섹시 컨셉을 시도한 노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가 베이비복스의 전성기 시절이었죠. 사실 3집은 배복에게 여러모로 의미 있는 앨범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막내 윤은혜 씨가 합류함으로써 우리가 기억하는 베이비복스의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김희지, 이희진, 간미연, 심은진, 윤은혜. 참 지금 들어도 정겹고 아주 반가운 이름들인데요. 이분들이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베이비복스의 초창기 히트곡들 쭉 만나볼까요? 야야야, Get Up, Why까지 이어집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에 만나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베이비복스의 노래들이죠. 야야야, Get Up, Why까지 듣고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베이비복스는 여러 면에서 앞서가는 그룹이었어요. 1999년부터 해외 진출을 시도했는데요. 3집부터 7집을 모두 중국에서 발매했고요. 6집과 7집은 대만과 태국, 홍콩, 일본에서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태국에서 정식 음반 활동을 시작한 첫 번째 한국 가수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캄보디아, 라오스에서도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로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류 1세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SES 핑클과 함께 99년 이후 2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을 꾸준히 기록했던 걸그룹이 바로 베이비복스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베이비복스 이쯤 되면 SES 핑클에 이은 넘버 3가 아니라 이 세 팀을 함께 묶어서 걸그룹 트로이카로 부르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인기도 많았고 히트곡도 많았고요. 멤버 각각의 인기도 뜨거웠었죠. 자, 어쨌든 돌고 돌아 이제는 베이비복스 타임입니다. 최근 신곡을 내놓고 그동안 응축했던 에너지 폭발시키고 있으니까요. 2025년 베이비복스의 활약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02년에 녹음했지만 앨범에 수록되지 못했던 노래를 이번에 다시 녹음했다고 하죠. 마지막 바램 들어보고요. 이어서 우연까지 띄워드립니다. 베이비복스의 마지막 바램 그리고 우연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순서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나볼 미료픽은요. B2B입니다. 2010년대 보이그룹 씬의 한 축을 당당히 담당했던 팀이죠. B2B가 새 미니 앨범을 가지고 컴백을 했습니다. B2B는 2012년 3월에 데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정확히 데뷔 13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아시다시피 아이돌이 활동 기간 10년을 넘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도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팬덤이 안정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팬덤에게도 데뷔 13주년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컴백은 6인조 완전체로 한 게 아니라고 해요. 최근 솔로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낸 이창섭 씨, 초창기 팀의 인지도를 끌어올렸던 육성재 씨는 소속사가 달라서 이번 앨범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앨범에서 멤버들의 고른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Love Today에는 멤버 이민혁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고요. 또 다른 송라이터돌 임현식 씨 역시 앨범 곳곳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B2B 멤버들이 진짜 재주꾼들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생명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B2B의 음악은 다른 보이그룹에 비해서 좀 더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청량미 넘치는 이번 신곡 Love Today 그리고 그리워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까지 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B2B의 Love Today 그리워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료픽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은 고휘성 씨입니다. 얼마 전 가요계에 전해진 비보 휘성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있었죠. 지난 3월 10일 향년 43살을 일기로 하늘의 별이 되신 고휘성 씨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처음 소식을 접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게다가 요즘 팬들과의 소통도 활발했던지라 이 비보가 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휘성 씨는 2002년에 데뷔했죠. 올해로 데뷔 23주년을 맞이한 어엿한 중견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냈었는데요.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R&B를 한국적으로 잘 소화하면서 많은 명곡들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래뿐만 아니라 유나 씨라든가 오렌지 캐러멜 같은 동료 가수들에게 개성 넘치는 노래들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만큼 가요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아티스트였죠. 비록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방송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음악적으로만 봤을 때는 참 멋진 뮤지션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고요. 팬분들도 휘성 씨를 감성적인 아티스트로 오래도록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휘성 씨의 명복을 빌면서 데뷔곡이죠. 안 되나요? 그리고 가슴 시린 이야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휘성의 안 되나요? 가슴 시린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박혜경의 안녕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